다음은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신 박은영 연구위원께서 주제 토론을 위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의 발표를 맡은 박은영입니다.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교육 공동체의 실현이 굉장한 화두로 떠올랐고, 또 무엇보다 학부모와 교원이 학생 중심으로 소통과 협력의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러한 토론회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의 것들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먼저 살펴보자면,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컨텐츠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학부모의 세대의 변화와 이 변화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의식이 성장하는 것과 맞물려서 학부모들이 스스로 교육의 주체화가 되어가는 것들이 확산되고 있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하는 패턴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위한, 학부모들이 변화한 것을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게 됐고, 두 번째는 학부모들이 어떤 교류의 장소로서 SNS 플랫폼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또는 밴드라든지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와 또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과 또 다양한 기관들에서 학부모들을 위한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있고, 또 그곳에는 어떤 교육 자료, 정책 안내, 혹은 미디어 리터러시 등과 같은 온라인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필요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어떤 목적과 방침을 정했는데요.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과 방침은 학교 현장에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의 학교별로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많은 사례들을 발굴해내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자라는 쪽으로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개발의 방법으로는 준비 단계에서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진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컨텐츠 분석 단계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직속 기관과 교육부, 기타 학부모 교육 온라인 컨텐츠들을 분석하고 이 컨텐츠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컨텐츠의 내용 요소, 학부모 온라인 컨텐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요소들을 좀 범주화하고 간추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컨텐츠 개발을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컨텐츠를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영상 매체들을 통한 자료들이 있는데 유튜브 플랫폼의 기반으로 좀 한정을 짓고 그것을 합의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유튜브에 올라와져 있는 많은 컨텐츠들 중에 어떤 것을 선정해서 분석해야 될 것인가, 학부모 자녀 교육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인식 개선과 같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은데 넓게 본다면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영상이라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범주를 추려내기가 또한 어려웠고, 한 가지 더 어려웠던 점은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는 중에도 무수한 컨텐츠들이 온라인에 탑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기관과 연구 인원 등을 고려해서 학부모 교육, 학부모 학교 참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그곳에서 추출된 컨텐츠 중에서 경기도교육청 산하 기관과 연관성이 있거나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10개의 채널과 20개의 컨텐츠, 그리고 여기에는 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서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들을 조금 더 선정하여서 이것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의 대상이 좀 단편적일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례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한 것을 이제 나누었던 기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유의미한 분석의 결과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발견해낸 어떤 분석의 결과는 여기서는 이제 기관 중심의 컨텐츠들에
분석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제작 형식에 있어서는 전문 스튜디오 업체에 의뢰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유형을 살펴봤을 때는 학부모를 대상화한 그러니까 이제 주체화가 아니라 대상화로서 무엇인가를 전달해줘야 하는 대상으로 삼아서 정보 전달식의 하얀식 콘텐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재와 내용면에 있어서는 학부모 교육과 정보 전달에 관한 주류 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 대상.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영상인가에서 저희가 분석했던 기타 채널과의 좀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기타 채널에서는 시청 타겟층이 좀 분명한 반면 시도교육청들이 이게 올려놓았던 영상들에서는 시청 대상이 세분화되지 않았고 좀 이렇게 뭉뚱그려 있는 그러한 경향성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의미한 분석 결과들을 가지고 학부모 온라인 컨텐츠에 들어가야 할 필요 내용들을 간추리고 또 내용 구조를 결정하고 전개 방법들을 고려해서 4가지의 요소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저희들이 4가지를 범주화하면서 조금 용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크게 4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인데 기능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학부모의 운영 방법과 활동 방법에 관한 것이 기능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라는 것은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을 위해서 다른 학교의 우수 사례 혹은 교육 제도나 어떤 행정적인 그러한 객관적인 지식의 전달 범위들을 정보라고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튜토리얼이라는 말로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좀 기능과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요 용어 선택을 조금 이제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여기서 튜토리얼이라고 명했던 부분은 기능의 내용 요소들이 어떤 학부모회를 움직이게 하는 톱니바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여기서의 튜토리얼은 이러한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순환적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이것들이 또 이제 온라인 컨텐츠에서 작동할 수 있냐, 활용될 수 있냐는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튜토리얼의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분류 대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참여 활성화에 대한 태도와 인식, 그런 개선에 관한 영상 온라인 컨텐츠도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학부모 온라인 컨텐츠 개발을 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구의 방향에서 또 연구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 각각의 학교별로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학부모의 참여 수준, 지역의 특성,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준의 동영상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유효할 것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좀 다양한 컨텐츠들을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좀 1차적으로 분류했던 가장 큰 거는 대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게 될 대상을 먼저 범주화하고 그것에 맞는 타겟층 영상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때의 대상은 학부모회 임원들을 위한 영상, 그리고 일반 학부모님, 학부모와 교원 또는 교원을 영상을 이렇게 세분화하고 이 분들을 위한 컨텐츠의 내용을 유형별로, 내용별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의 연구 진행과 맞물려서 현재 학부모 학교 참여를 위한 온라인 컨텐츠 제작 TF팀이 꾸려져서 이 연구된 일부의 결과들을 적용한 5개의 영상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진행한 분석의 결과와 다양한 컨텐츠들의 요소들이 아직 이제 정리 중이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앞으로 온라인 컨텐츠들을 위한 반드시 있어야 할 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콘텐츠의 개발과 계획의 단계에서 구성원 간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교육 주체겠죠. 교육의 주체들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개발의 주체는 누구인가, 어떤 유형의 컨텐츠를 개발할 것인가 등등 아주 구체적인 단계를 계획에서부터 충분히 협의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상을 특화한 온라인 컨텐츠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존 학부모 콘텐츠들을 대상으로 특정하기보다는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았는데요. 이것들은 다양한 학부모의 요구를 이제 최적화하지 않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녀의 발달 수준, 유초, 중고, 학교 급, 자녀의 성별 또는 지역, 관심에 따라서 콘텐츠를 특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한 교육 구성원의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가 담긴 온라인 컨텐츠를 설계하기 위해 컨텐츠 제공자, 그러니까 개발자의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학부모 온라인 컨텐츠의 제공자는 학부모 정책 담당자, 학부모 교육 전문가, 연구자, 교원 등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학부모가 컨텐츠의 수요자,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가 직접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한 학부모 교육 주체화라는 관점에서도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세대 변화를 주목해서 디지털 환경과 온라인 소통에 익숙한 학부모들의 특성을 고려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이 학부모를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이 가능한 형태, 또한 무엇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의 특성을 살려서 시청자와 또는 구독자와 소통하며 그 콘텐츠들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 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개발은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떠나서 학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 실천 과정이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주제 2에 대한 지정 토론입니다. 지득을 넘어 행동하고 참여하는 콘텐츠를 기대한다는 주제로 경기 평생교육학습관 김혜란 교육연구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간만에 마이크 앞에 앉으니 이 방송에 대한 조절이 잘 안 돼서 긴장을 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콘텐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경기 평생교육학습관 같은 경우는 학부모 교육도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평생교육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고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저한테 왜 이 콘텐츠에 대한 그 토론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맡고 있는 업무 가운데 그 평생교육에 관한 SNS 채널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평생교육학습관에 와서 근무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세상인데 그냥 유튜브 저는 아주 단순 시청자죠. 정보만 대충 그냥 조금 흘러가는 정보를 그냥 조금 일부 소비하는 소극적인 시청자였는데 그 채널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그 콘텐츠의 생산이나 또 그 콘텐츠의 그 피드백이나 댓글 같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업무를 하게 되면서 내가 너무 시대에 뒤처져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을 그 제안을 받고 나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면서 저희 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학부모회와의 연결이 어떻게 될까를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학부모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크게 질문을 한 5가지 정도로 던져보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모두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미디어를 소비한다라는 것은 익숙하고 이제 거의 일상화되었지만 그 속에서 특별히 내가 인지를 하고 무언가 생각을 하면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학부모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극적인 기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면서 이것이 옳은 방향인가, 콘텐츠가 이렇게 많이 생산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 원고를 통해서 파악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42쪽에 그 토론회 자료집 42쪽에 제시되어 있는데, 학교 참여 활성화를 촉진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학교 현장에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학부모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 도대체 콘텐츠를 제공을 하면 학부모들이 그걸 소비하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서, 제가 그냥 나름으로 생각해 볼 때는 학부모들한테 이 온라인 콘텐츠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이 콘텐츠를 통해서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면 단순한 정보 전달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요소나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내용 요소에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사전 질문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튜토리얼이라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 요새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용 요소의 영역이라기보다 튜토리얼은 표현 형식의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용 요소는 기능, 정보, 그리고 태도와 인식,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형식으로서는 뭐 이렇게 분석하신 대로 웹드라마, 강연, 인터뷰, 토크쇼 포함해서 이제 튜토리얼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방법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표현의 형식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학부모들이 과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다라고 출발점으로 상정해도 괜찮은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에 과연 정확한가, 약간 의문이 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확산시키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정으로 디지털 시민성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디지털 문화라고 총칭을 한다면 디지털 도구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다시 시민 행동으로까지 연결시키는 이 과정에 모두 디지털화되어서 익숙한가, 요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익숙하다 정도 수준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모든 세상의 이치상 모든 것이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그 부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부분 중에서 정책의 안착에 기여하고 학부모의 참여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도 있지만, 그 이면에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을 하면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 미디어의 올바른 소비나 확산에 대한 소양을 갖출 수 있는 미디어 소양의 콘텐츠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면 과연 학부모들의 온라인 참여와 소통에 직접적으로 뭔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가 저도 이제 콘텐츠를 올리고 채널을 관리하고 있지만 콘텐츠의 중심이 맞춰지면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콘텐츠를 개발해서 어떤 플랫폼으로 하든지 일단은 올려놓으면 콘텐츠를 유통하고자 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80은 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려서 이 콘텐츠를
발간의 출판 내지는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소비자가 볼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과연 이게 콘텐츠 개발이 완료이냐,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했다고 해서 바로 그 시점부터 그 콘텐츠가 매개가 되어서 뭔가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뭔가 도발적인 주제가 있거나 사회적 이슈와 핵심적인 직접적 연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콘텐츠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콘텐츠의 소비와 그 공유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빌딩을 함께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에서 제시해 주신 제언을 바탕으로 제가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할 때 가장 주목할 점이 대상을 특화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상을 특화한 콘텐츠 확대를 1차적으로 제언을 해주셨는데 대상을 특화하면 학부모들이 특화가 될 수도 있지만 학부모이면서 교사인 저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드는 주체가 다양한 것도 좋지만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과연 이게 학교 참여 활성화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본다는 거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학부모를 아직도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콘텐츠를 해서 보급하면 변화한다라는 이런 명제가 성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가 스스로 행동하고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라는 인식이 있다면 콘텐츠의 개발 보급이라기보다 콘텐츠를 함께 개발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좀 더 도발적으로.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민주적 디지털 민주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들을 또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스스로 좀 배우면서 보고 배운달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학부모회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개의 질문을 던지시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학부모가 참여하는 콘텐츠 개발은 결국 또 다른 콘텐츠 개발로 이어지고 이런 활동들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분께서 상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주제 토론을 해주신 김혜란 교육연구사님께서 먼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시면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 온라인 콘텐츠 개발의 유형 중에서 실행 매뉴얼하고 튜토리얼을 좀 굳이 구분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한 데는 뭔가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나누게 된 의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론자님의 이야기 정말 잘 들었고요. 저희들의 고민점이나 제언점들을 또 한번 짚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실행 매뉴얼과 튜토리얼, 튜토리얼이라는 파트에 대한 이 용어나 명칭은 저희가 좀 더 함께 좀 논의를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이것들을 강조했던 이유는 토론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단순한 컨텐츠의 개발은 더 이상 학교 참여 활성화에 있어서 많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 안에서 학교 공동체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나 그런 작업들이 튜토리얼이라는 이름으로 좀 묶여 있었거든요. 요거의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제로 학부모님들께서 미디어 컨텐츠를
이거를 스스로 제작하셨을 때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서 혹은 그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다 직접 갈 수가 없으니 그거를 이런 온라인 컨텐츠라도 만들어서 드리면 어떨까. 근데 여기서는 저희 팀에서도 이게 단순히 프로그램 제공만으로 될 것이냐, 어떤 강사라든지 추가적인 그런 상황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저희가 최종 보고서에는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해야 될 것인가는 좀 더 이야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연이어서 질문 있으시면 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자님께서 직접 현재 지금 많은 그 경기도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모습에 대한 컨텐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컨텐츠 제작 활동을 통해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가 어떠한 역할들을 좀 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앞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수동적인 태도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첫 번째 첫 번째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도 소극적인 사람끼리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인식의 변화인데 이 수동적인 태도를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일단 움직이려면 마음이 변화해야 되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온라인 콘텐츠나 이런 것들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보는 거는 잘 보시는데 댓글도 잘 안 다세요. 저희 부모습 학교에서 제가 토론문에도 제시를 했는데 저희의 그 미션은 어떻게 하면 조회수에 그치지 않고 이게 댓글이 활성화돼 가지고 후속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고민스러운 지점이 학부모님들은 나는 할 줄 몰라 이런 생각들이 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 자신감이 없으니까 행동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는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니까 학부모들이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도 할 수 있고 그걸 어떤 식으로 소비해야 되는지의 소양 교육에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좀 표준화한달까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수가 개설되거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와 토론은 이상으로 마치고요.